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환시장, 특히 환율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홍춘욱입니다. 제가 쓴 책, 환율의 미래를 읽으셨던 독자들이라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 외환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강의만 들으신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외환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초 정보인데 사실 요 몇 가지 기초 정보만 해도 강의가 사실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이 부분을 만들고 뒤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자,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이해하는데 전부 다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 환율 표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가장 강한 금융시장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 1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거래되는지를 표기한 게 환율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1달러에 대해서 원화 얼마? 그러면 달러 원이 맞잖아요. 근데 자꾸 원달러 그러니까 분모분자처럼 숫자의 분모분자처럼 해석되면서 이 계산을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냥 하죠. 자, 원달러 환율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이 슬래시는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to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최근에 환율이 1130원, 50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달러를 1100원이라고 우리 가정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양변을 원으로 나눕니다. 가능하죠? 두 변 다 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달러를 원으로 나눈 게 1100. 맞지 않나요? 이게 훨씬 더 맞는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안 그래요. 지난 그 블룸버그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앞부분에 달러가 붙고 달러 N 보이시나요? 그리고 달러 캐나디안 달러,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 이런 식으로 쭉 환율들을 보면 대체로 달러가 앞에 붙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 1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유로가 왜 그럴까요? 바로 미국보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기축통화는 뭐냐? 바로 영국 파운드 아니면 프랑스의 프랑 혹은 스페인에 있어서의 페세타 이런 여러 가지 통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앞에 붙는 거죠. 그 나라가 기축통화였어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라는 뜻입니다. GBP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물론 지금도 자기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그래서 영국 파운드와 미달러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환율은 간단합니다. 환율이 상승해요. 환율이 상승합니다. 앞자리부터 내가 상승한 거예요. 달러 강세.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시 환율이 상승해요. 원달러 환율 그런 거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해요. 앞에 붙은 놈이 상승한 거 달러 강세. 쉽죠? 달러 강세면 원화는 약세인 거잖아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 쉽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떨어져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져요. 달러 약세죠. 원화 강세인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유로 달러 환율이 하락해요. 유로화 약세. 유로 달러 환율이 상승해요. 유로화 강세. 이해되세요? 앞자리 붙은 애를 기준으로 뭐든 계산해주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환율 상승, 달러 강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이것만 외우시면 외환시장 사실 50%는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더하기, 뺄셈을 비롯한 각종 기호 틀리면 그 뒤 답이 없잖아요. 연립방정식 이런 거 절대 못 풀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환시장도 환율 표기법부터 잘못 알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공통의 여기 보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보세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달러. 그러니까 미 달러라는 뜻이죠. 달러에 대한 KRW. 코리아 원.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 달러 대비 원. 이게 국제 표기법을 씁시다. 이제 좀. 이런 거는 왜 글로벌 스탠다드 안 합니까?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해요. 달러 강세. 환율이 하락해요. 달러 약세.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술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어디 있느냐? 미국 달러다.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서 한국 원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다 달러로 바꿔 나가서 딴 데 가는 거지.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서 세계 시장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걸로 물건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 한 군데 있네요. 베트남. 그죠? 베트남 하노이 가면 한국 원 좋아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옛날 대우그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만 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달러 들고 다니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화폐인 달러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외환시장을 이해하는데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미국 달러 가치, 빨간 선은 한국의 원화 환율인데 보세요. 똑같죠? 거의 똑같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러 가치가 뭐냐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달러 가치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거래하는 몇몇 나라의 환율을 평균한 겁니다.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같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6대 통화가 있습니다. 그런 통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와 그 나라 통화의 환율을 평균한 게 달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 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상승하는 거고. 왜? 국제적으로 달러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달러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달러 인기가 떨어지면 국제적으로 달러 인기가 떨어지면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죠. 박사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때 왜 이랬나요? 미국 달러 가치는 바닥에서 한 1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왜 빨간 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왜 난리가 났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용 스프레드, 신용 가상금리라는 것입니다. 신용 가상금리가 뭐냐 하면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다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금리가 나오죠. 뭐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 은행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 가도 만들고 부채가 점점 늘면 어떻게 돼요? 가상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돈 못 빌리고 제2금융권 가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돈을 빌렸을 때 신중하게 빌려 쓰고 자기 신용 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한국 원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되게 잘 살고 좋은 나라임에 분명 하나 한국 경제는 작은 나라죠. 수출 비중도 크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14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 2%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빨간 선 봐주십시오.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는 때 또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 아우성이 나는 위기의 순간 빨간 선이 뜹니다. 이거 선행선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요.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서 옛날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못 빌리는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빨간 선이 상승하면 그 뒤에 한국 원화의 환율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상승하니까 달러 강세죠. 이렇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 원이 좋아요? 미국 달러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의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달러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학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못나서 위기가 왔어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생긴 사고가 우리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 미국의 신용등급 스프레드가 이렇게 가상금리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환율이 출렁출렁거리지만 결국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환율이 오른, 이렇게 벌어지게 될 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찬스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된, 그러니까 주인과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묵주를 갖다가 끼우고 있다면 주인 반경에서 5m, 10m 막 못 나가잖아요. 줄의 길이까지밖에 못 가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달러 가치, 두 번째가 뭐다? 크레딧 스프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환율과
이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이 주가가 되겠는데요. 주가와 환율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이 그림만큼 흥미로운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너지고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고 완만하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가 출현할 때 한국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여기서 아까 이미 이야기해서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달러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때, 환율이 상승하는 때라는 것은 곧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일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달러가 너무 좋아요 하는 때가라는 거죠. 그럼 달러가 좋다면 한국에 투자해놨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고 특히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진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대체로 안 좋은 그런 성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걸 약속드리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또 한 번의 중요한 차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환율 표기법이 제일 중요했어요.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가 강세다. 잊지 마세요. 이건 맨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 헤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링깃이라든가 루피아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신흥국 통화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죠. 왜 그러냐? 높은 금리를 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험에 고수익이 있는 것이지 위험이 있어서 금리가 높은 거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한번 보죠. 이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뭐냐면 아까 봤던 미국의 달러 가치입니다. 이 달러 가치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착 붙어 있어요. 이게 1973년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100주에서 움직여요. 선진국에 대한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이 뭐냐 하면 그 선진국 6개 나라 제외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뭐 파운드, 엔, 스위스 프랑, 유럽의 유로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 기타 중요 교역 국가 한국 여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1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 신흥국이죠. 신흥 개도국들의 환율은 어떻게 움직인다? 70배 상승.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달러를 바꿔서 21개 정도 되는 저런 신흥국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 있었다면 달러로 환산할 때 그 사람의 돈의 가치는 7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흥국이라는 게 이름은 신흥이지만 내용은 불안한 나라다. 위험한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왜? 많이 망했거든. 한국도 97년에 외환위기 겪었고요. 여기 보시면 97년에 환율이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또 최근에 어때요? 그래서 신흥국 투자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고금리, 고수익에 현혹되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가며 한국까지 와서 투자자를 유치하는지도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왜 그런지는 오늘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한 반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 그림에 한번 나와 있는데요. 빨간 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환율입니다.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의 차이입니다. 자,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그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확 빠져나갈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서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니까 여기 파란 선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이 올라간다는 건 한국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한미니까. 자, 근데 한국과 미국 금리가 차이가 벌어져서 한국 금리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거꾸로 빨간 선을 보시면 달러가 강세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이 더 빠져나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서 달러가 강세인 거죠. 원화 약세잖아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이 그림을 이해 못하시면 오늘 지금까지 수업 헛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상승한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빨간선이 내려가요. 한국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이 완전히 정반대하네.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지는데 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오히려 빨려나가고 반대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시기에 왜 환율은 떨어지냐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경제 이론 아까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외환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도 뒤에 우리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환율이 20, 30원씩 움직이고 그러죠. 하루에 10원은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외환시장은 굉장히 하루의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등락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0.25%, 0.2% 바뀌는 게 그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거꾸로 아닐까요? 금리의 차이는 굉장히 적잖아요. 뭐 금리 차이 보면 2%에서 0% 사이 정도, 그죠?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환율은 900원에서 1,500원까지 60%가 움직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즉, 변동환율제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더라. 맞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맞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요인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냐? 달러 가치예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는 금리 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 현혹되더라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이유가 외환시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